NAC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정책에 있는 위험 감지만 사용하시고 별도로 생성하신 정책에는 위험 감지 정책을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 감지 정책이 어떤 게 있고 그 위험 감지 정책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위험 감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2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 감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각각의 위험 감지 정책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결과를 관리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감지 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위험감지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크게 2가지 정도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2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품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까지 웹콘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위험감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위험감지 정책은 정책 서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정책 서버와 센서,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단말에 위협이 발생하는 위협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서 단말을 제어하거나 관리자분들께 통보 알림을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누가 위험 감지를 한다? 정책 서버, 센서, 에이전트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책 서버는 어떻게 하는지. 정책 서버에는 여러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운영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책 서버 웹콘솔에 접속해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에는 노드의 정보, 노드의 정보 안에는 OS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들, OS에서 수집된 정보들, 그리고 OS에 있는 단말에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치들, 이런 정보들을 에이전트가 수집해서 정책 서버에 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단말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책 서버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누가 어떤 형태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서 만약 이게 위험이다 판단하면 노드에 이제 위험 감지 정책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항상 사용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사용자들이 발생하는 패킷이나 어떤 네트워크 연결과 끊김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과 그리고 센서에서 수행하는 단말 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서 단말의 위협이 발생했는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단말에 윈도우즈 단말, 맥OS 단말, 그리고 리눅스 단말에 설치가 돼서 단말에서 변화하는 설정 정보, 설치 정보, OS 정보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변경과 함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에이전트 단에서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정책 서버로 업로드를 해서 정책 서버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을 감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단말에 물리적인 장치나 설정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정책 서버와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단말을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키는 형태의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감지 정책의 종류입니다. 웹콘솔 들어가서 정책 메뉴에 이제
노드 정책 아래 위험감지 메뉴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험감지 정책들이 있고요. 실제 위험감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위험감지 정책과 실제 위험감지 정책 안에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위험감지 정책 이름과 이벤트의 이름이 좀 상이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에듀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위험감지 정책이 있는데요. 에듀 네트워크 연결 위험감지는 실제 단말에 허가되지 않는 IP를 가진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에듀 네트워크를 탐지할 수 있다. 멀티호스트 단말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고요. 그 실제 이벤트는 다른 점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감지 정책 종류에는 에듀 그리고 멀티호스트 네트워크 연결을 탐지하는 정책, 그리고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엣지단에 발생하는 ARP밤을 탐지하는 ARP밤, 그리고 중간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행하는 ARP 스푸핑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인가 공격자가 공격을 하기 전에 사용자가 있는 대역에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포트들을 단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 수집하는 단계인 포트 스캔을 탐지하는 위험감지 정책,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인가받지 않는 사설 대역을 사용하거나 공유기 사용 같은 비정상적인 DHCP를 탐지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센서의 맥을 클론해서 네트워크 센서의 동작을 무력화시키는 센서 맥 클론 탐지, 그리고 공격 전 특정 단말에 그리고 불특정 단말에 어떠한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수집하는 알 수 없는 서비스 요청 탐지, 그리고 단말에 에듀과 비슷하게 여러 종류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거나 인가되지 않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망 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망 인가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닌 인가되지 않는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인가받지 않는 경로로 사용하는 단말, 그리고 심이나 소아 이런 외부 솔루션에서 위험으로 탐지된 노드를 NAC를 통해서 차단하기 위한 SNMP 차단 요청, 이런 위험 감지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위험 감지 정책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관리자가 위험감지 정책 설정할 때 사용하는 정책의 옵션들, 그리고 이 옵션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듀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에듀 네트워크 연결은 다중 IP 호스트, 에듀 네트워크 연결 호스트 탐지 및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위험감지 정책이고요. 윈도우즈 7 이하에서는 에듀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윈도우즈 설정을 사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10부터 이제 에듀 네트워크 설정은 제거되고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기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에듀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NAC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핫스팟, 모바일 핫스팟 기능으로 NAC의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내부망이 연결된.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하면 별도의 AP 인터페이스나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AP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AP를 통해서 통신하는 별도의 모바일 단말 아니면 다른 노트북, 무선 연결이 가능한 다른 기기들을 그 AP를 통해서 내부망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센서나 정책 서버는 인가된 유선 랜 IP와 맥으로 통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동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손쉽게 사용자들이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애동 네트워크 연결 위험 감지의 동작 방식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검사하고 이 인터페이스의 설정이 정책 서버에서 설정한 인가된 IP를 가지고 있는지, 인가된 네트워크 어댑터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되지 않는 IP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 어댑터를 디저블 시키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IP입니다. 관리자가 원하는 형태의 사용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장치명이나 장치 타입으로 가능하고요. 예외 처리하실 때 간혹가다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나 재택근무가 많아서 VPN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애동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VPN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VPN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예외 처리해 줄 때는 장치명이나 장치 타입 두 가지 형태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테더링을 위한 애둑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싶은 사이트,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임의의 사설 네트워크나 NAC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실제 웹콘솔에서 애동 네트워크 연결 위험 감지 정책을 설정할 때 보시는 화면이고요. 이벤트명을 보면 클라이언트에 허용되지 않는 IP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존재한 경우 감지를 하겠다라고 이벤트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의 주체, 감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누가 이벤트를 감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설명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IP가 허용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고 업 상태인 경우 탐지를 하겠다는 이벤트입니다. 옵션 설정을 살펴보면 인가된 인터페이스 IP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골뱅이 매니지드라고 선택되어 있는데요. 인가된 인터페이스 IP 그룹은 정책 메뉴의 객체, 네트워크 객체 메뉴에서 관리자가 허용하고자 하는 IP의 그룹을 객체로 만들어 놓고 이 옵션 설정에서 IP 그룹에 해당 객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진 네트워크 자동 포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NAC를 관리하면서 네트워크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알려진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트워크 센서가 관리하고 있는 IP 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네트워크를 자동 포함 예라고 하시면 센서의 관리 대역 IP는 자동으로 인가된 인터페이스 IP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에이전트 동작 여부는 우선 에이전트를 통해서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라고 선택을 하시고, 차단 방법 부분에 장치 차단과 감사 로깅이 있습니다. 감사 로그는 차단을 하지 않고 안내만, 이 감사 이벤트만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장치 차단의 경우는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 단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안 함으로 변경시키고 사용자에게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 장치명 부분이 있는데요. 예외 장치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자들로 인해서 VPN을 사용하는 환경, 그런 사용자들은 VPN을 이제 연결을 하시면 단말에 가상 어댑터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버추얼 어댑터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마다 어댑터 명이 살짝 돼서 그 어댑터 명을 확인해서 예외 장치 명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하단에 예외 장치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 장치 타입 부분에 가상 항목을 선택해서 가상 인터페이스는 제어하지 않겠다, 예외 처리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위험감 정책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적용 범위라는 게 현재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 전체,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내부라 함은 이 단말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정책 서버와 통신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NAC에서는 내부에 접속되어 있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는 정책 서버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끊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데 노트북이 뭐 유선랜이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상태이냐? 그런 상태는 외부 네트워크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는 적용 범위를 전체로 하는 경우에는 내부망에 연결되어 있어도 이 위험감지 정책에 할당받고, 단말이 개인 노트북이어서 퇴근 후에 집으로 가져가서 뭐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 노트북을 사용하겠다 할 때도 이런 위험감지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당받고 동작하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내부로 하게 되면 정책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이 정책이 동작을 하고요. 외부인 경우에는 외부일 때만 동작을 합니다. 이 적용 범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만약 내부 단말을 외부로 가져갈 때 무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인가되지 않는 IP나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부에서만, 개인 노트북이라서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인가되지 않는 IP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할 때는 적용 범위를 내부만 선택해서 정책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체로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이어서 집에 가서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 집으로 노트북을 들고 갔는데 적용 범위가 전체인 상태라서 집에 가서 네트워크를 쓰려고 했더니 집에 있는 공유기는 IP 대역을 162, 168 대역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172, 29 대역을 할당받고 그 대역만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192 IP 대역을 할당받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는 IP라고 네트워크를, 인터페이스를 계속 제어하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부분도 관리자가 정책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다음 위험감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P 밤입니다. ARP 밤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연결되어 있는 특정 네트워크에 과도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발생시킵니다. 보통 ARP 스톰이라고 하죠. ARP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100개, 200개 정도 발생하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초당 2만 개, 3만 개, 4만 개 이런 식으로 패킷을 유발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나 특정 단말들의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거나 로컬 네트워크 L2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탐지하는 위험 감지 정책이 ARP 밤이고요. 동작 방식은 지정 시간 동안 발생되는 ARP 리퀘스트 패킷을 카운트를 합니다. 인계치를 설정을 해서 인계치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ARP 리퀘스트 패킷을 발생시키는 단말을 탐지를 하고 위험 모드로 정책 서버에 로깅을 수행합니다. 만약 정책 서버에 로깅이 된다면 제어 정책을 연동해서 해당 단말을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키거나 특정 정책을 또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은 비정상 단말 탐지한다거나 엣지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되는 사이트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ARP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RP밤 위험감지 이벤트 설정 화면이고요. 이벤트명은 ARP밤이라고 되어 있고 감지는 네트워크 센서입니다. 설명을 보면 과도한 ARP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하는 노드를 탐지하겠다. 옵션 설정을 보면 감지 기간은 10초 동안 요청 횟수가 1000개가 넘는다. 그러면 맥과 그 ARP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는 IP와 맥에 대해서 만약 노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책 서버에서 해당 노드를 ARP밤 위험 감지에 탐지된 노드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ARP 스푸핑입니다.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중간자 공격을 위한 ARP 변조 패킷을 단말에게 보내서 A와 B 단말 간에 통신하는 내용을 C 단말에서 A 단말을 변조를 해서 A에서 B로 가야 될 패킷 정보, 통신 정보들을 C에서 스니핑하는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위협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ARP 변조 패킷을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이런 ARP 패킷을 변조하는 노드가 있는 경우 정책 서버에 로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깅을 해서 위험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따라 이제 네트워크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특정 안내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활용은 외부인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비인가 단말이 많은 네트워크나 비암호화 통신 구간이 많은 경우 이런 구간에 ARP 스푸핑 같은 이제 위험감지 정책을 설정해서 중간자 공격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감지 정책 설정 화면이고요. 이벤트명은 ARP 변조 공격 스푸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지 주체는 센서가 되고 설명을 보면 ARP 변조 공격 패킷을 발송하는 노드를 탐지한다. ARP 패킷의 이더넷 소스 주소와 ARP 샌더의 주소가 다른 경우를 감지한다는 거고요. ARP 패킷의 이더넷 소스라는 거는 실제 보내는 단말의 맥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RP 패킷의 샌더 맥의 주소가 이더넷 소스의 맥 주소와 다른 경우를 ARP 변조 패키지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옵션 설정을 살펴보면 감지 기간은 10초라고 디폴트로 돼 있고 공격 횟수가 20회 발생해야 탐지한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공격 횟수가 20회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ARP 변조 공격을 한 번만 수행해서는 A와 A라는 단말과 B 단말 간의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이제 스니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RP 테이블에 있는 ARP IP와 맥의 조합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한 번 변조했다고 해서 장시간 동안 계속 그 변조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변조를 했으면 주기적으로 몇 초, 아니면 짧게는 뭐 1초, 길게는 뭐 5초, 10초 이런 기간 동안 지속해서 변조 패킷을 내가 공격하려는 단말에게 보내줘야 만약 갱신되더라도 그 사이에 갱신되더라도 바로 또 변조가 돼서 중간에서 스니핑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몇 회 이상 이런 공격 패킷이 감지됐을 때 ARP 변조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IP 클론입니다. 맥IP 클론은 NAC의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인가된 단말의 맥과 IP를 비인가 단말에 복제하거나 설정을 해서 인가된 단말의 NAC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맥IP 클론 위험 감지 이벤트를 사용하고요. 동작 방식은 센서를 통한 패킷 탐지 방식과 에이전트를 통한 단말 클론 설정을 탐지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처는 대부분 규정 때문에 이 맥IP 클론 위험 감지 정책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비인가 단말이 반복적으로 자주 반입되는 곳이나 위험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상 네트워크의 노드들에게 이제 위험 감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감지 정책 설정 화면이고요. 이벤트는 맥 플러스 IP 클론 감지라는 이벤트 명을 가지고 있고, 감지는 여기에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에이전트도 함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설정을 보면 맥 스푸핑 감지를 ON으로 해놓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맥과 IP를 클론하는 단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맥 스푸핑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ARP 스푸핑이랑 좀 다르게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 저희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어댑터의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 속성에서 맥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맥 스푸핑 감지 온 설정이고요. 에이전트에서 수행하는 항목입니다. 포트 스캔은 공격자가 공격을 위한 사전 탐색 단계에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겁니다. 공격자는 내가 특정 서비스나 특정 포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트들이 현재 단말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포트가 어떤 포트인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 포트인지까지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탐색 단계입니다. 동작 방식은 네트워크 센서에서 가상의 IP를 네트워크에 하나 뿌려줍니다. 이 가상의 IP는 실제 어떠한 서비스도 하지 않고 어떠한 통신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에 IP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ICMP를 요청한다거나 텔넷을 요청한다거나
단순 ICMP 같은 경우는 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는 IP로 포트 스캔이 들어온다. 특정 포트들의 스캔을 수행한다. 이거는 사용자 대역에 있는 위험 단말이 공격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단말의 포트들을 스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단말이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포트 수 이상으로 스캔을 어떠한 요청을 한다. 그러면 위험으로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 노드에 대해서는 정책 서버에 로깅을 수행합니다. 활용처는 비인가자가 방문 또는 외부인이 방문을 많이 하는 곳,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 사용자 대역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설정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명은 포트 스캔 감지됨이라는 이벤트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감지의 주체는 센서입니다. 설명을 읽어보시면 가상 IP 주소로 포트 스캔 행위가 감지될 경우 감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옵션 설정 화면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벤트를 감지하는 시간 60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짧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접근 포트 수는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IP이기 때문에, 가상 IP이기 때문에 접근 포트 수는 좀 더 낮춰도 크게 무리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자 검색 방법은 맥과 IP 형태로 검색을 하고, 검색했을 때 이 맥과 IP를 가진 노드가 정책 서버에 등록되어 있다면 위험 노드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비정상적인 DHCP 서버를 감지하는 항목입니다. 비정상적인 DHCP를 사용하는 대역은 당연히 내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관리자가 허용한 정상적인 IP 내역을 사용해야 되고요. 비인가된 DHCP를 사용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NAC의 관리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NAC 정책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DHCP를 사용하는 곳은 보통 에드욱 같이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유기를 사용해서 내부 대역 IP가 아닌 사설 대역을 별도로 할당해서 쓴다거나 이런 형태, 그리고 고정 IP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비인가 DHCP 서버를 사용해서 다른 사용자가 쓰는 IP를 할당받거나, 이렇게 비인가 DHCP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동작 방식은 센서에서 이제 센서가 설치된 네트워크에 센서가 DHCP 요청을 수행합니다. DHCP 서버는 이제 대체적으로 액세스 리스트나 그런 설정하지 않아서 요청 온 단말에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을 줍니다. DHCP 오퍼 패킷을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센서는 자기 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DNS IP와 DNS 서버에서 오퍼해준 오퍼 패킷 안에 있는 DNS IP를 비교해서 센서에서 알고 있는 DNS IP와 다른 경우 비인가 DHCP 서버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굉장히 특이해서 별도의 사설 DHCP 서버에서 내부 DNS 서버 IP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오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유기는
내부 DNS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 DNS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탐지가 됩니다. 안내 방식은 정책 서버에서 로깅을 수행을 하고요. 활용처는 인가되지 않는 웹사이트 접근을 제어해서 사설 DNS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나 사설 DNS를 통한 웹사이트 제어를 사용하는 곳, 그리고 별도의 비인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위험 감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설정 화면인데요. 이벤트명은 비정상적인 DHCP 서버 감지, 그리고 감지는 센서에서 수행하고, 설명을 보면 비정상적인 DHCP 서버가 감지됨. 센서의 DHCP 서버 스캔 기능을 온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센서의 DHCP 서버 스캔 기능을 온하는 것은 센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행하면 됩니다. 옵션 설정에는 DNS 확인 부분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 온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센서 매클론입니다. 센서 매클론은 센서 무력화를 위한 센서의 맥을 복제를 해서 단말이나 장비에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센서가 정상적으로 정책 서버나 다른 단말들과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므로 NAC의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문제를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위험감지 이벤트입니다. 동작 방식은 ARP를 통하여 센서의 맥과 동일한 맥을 사용하는 노드가 있는지 탐지를 하고, 탐지가 된다면 센서가 자체적으로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를 다른 맥으로 변경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통신을 시도하고요. 다시 안내 방식은 정책 서버의 로깅 형태로 관리자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요. 활용은 센서가 이중화되지 않는 곳이나 센서가 잠시라도 통신이 되면 통신이 정책,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말의 네트워크 제어가 필요한 곳,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필요가 하겠죠. 네트워크 센서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음은 이벤트 설정 화면이고요. 별도의 설정 옵션 같은 건 없고 센서의 매클론 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해당 노드들의 센서 매클론 감지를 수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잘못된 게이트웨이 사용이라는 위험 이벤트입니다. 애독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다중 IP 호스트나 다중 인터페이스 연결 등을 탐지하는 위험 감지 이벤트고요. 애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에 비인가 IP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탐지하는 경우였다면, 잘못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단말에 인가되지 않는 게이트웨이 IP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인가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테스트하거나 업무를 사용할 때 했던 방식인데요. 단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 네트워크를 두 개의 랜카드를 꼽아서 각각 연결을 하고, 하나는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바로 ADSL 회선이나 별도의 회선을 통해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하나는 내부망을 사용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할 때는 외부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을 포워딩하고 라우팅하고, 그리고 내부망 서버와 통신할 때는 내부망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 인터넷 내부망에서 규정으로 차단한 통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그 외부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단말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도 있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어를 해야 되겠죠. 동작 방식은 에이전트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정 및 네트워크 장치 검사를 수행해서 인가되지 않는 장치나 게이트웨이 IP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을 디저블 시키거나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정 IP를 쓰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설정, IP 설정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게이트웨이에 인가된 게이트웨이 IP가 아니라 잘못된 게이트웨이 IP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인터페이스를 디저블 시켜버리는 것보다는 에이전트 팝업 메시지나 CWP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가용성 측면에서 관리자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 처리는 애동 네트워크 연결 제어와 동일하게 장치명 형태 아니면 장치 형태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활용은 테더링을 위한 애동 네트워크나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 어댑터 아니면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 연결 등을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 화면이고요. 이벤트명은 클라이언트에 허용되지 않는 IP를 가진 게이트웨이가 존재함. 그리고 감지의 주체는 에이전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설명을 보면 클라이언트에 설정된 게이트웨이 주소가 허용된 게이트웨이 주소가 아닌 경우 이제 위험 감지하는 조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에듀과 동일하게 인가된 게이트웨이 IP 그룹을 네트워크 객체로 설정할 수가 있고 센서가 관리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게이트웨이 IP를 자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동작 여부를 예로 바꿔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나 에이전트를 통한 네트워크 어댑터 제어나 설정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NMP 차단 요청 위험 감지입니다. SNMP 차단 요청 위험 감지는 CIEM이나 SOA 등 외부에서 위험 노드를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SNMP 트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외부에서 탐지해서 위험 노드로 판단된 노드를 NAC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특정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위험 감지 정책입니다. 동작 방식은 외부 솔루션에서 미리 사전에 정의된 SNMP OID 값을 이용해서 트랩을 발생시키면 외부 솔루션에서 전송한 노드의 IP와 맥을 NAC에서 네트워크를 격리하거나 정책을 적용하는 형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 방식은 정책 서버에서 해당 노드의 로깅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활용은 CIEM이나 SOA 등 위협 탐지 솔루션이 있는 환경이나 위협 단말의 네트워크 제어가 필요한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이벤트 정의 설정을 살펴보면 이벤트명은 SNMP 차단 요청이라는 항목이고요. 감지는 정책 서버에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솔루션에서 이벤트를 발송할 때 목적지가 정책 서버가 됩니다. 정책 서버에서 받아서 해당 IP와 맥을 가진 노드가 있는 경우 그 IP와 맥의 노드를 제어하는 형태로 수행을 합니다. 옵션 설정 항목을 보면 우선 차단 대상 IP, 차단 대상 맥, 차단 대상 디바이스 ID, 차단 사유, 해제 IP, 해제 대상 맥, 해제 사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OID 값을 지우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한 항목들만 사전에 외부 솔루션의 OID 값과 MIB 정보를 전달해서 이 형태로 이 주소로 SNMP 트랩을 발생시켜 달라 요청을 해 놓으시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정책 서버가 받아서
해당 위험 노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선 공유 단말 공유 차단 정책입니다. 무선 공유 단말 공유 차단,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위험 감지 정책,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에듀 네트워크 공유 차단 액션을 사용해서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허가되지 않는 내부망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노드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험감지 정책은 굉장히 많은 단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규정 위반이거나 잘못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핸드폰 테더링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탐지되고 많이 차단되고 하는 정책입니다. 허가되지 않는 내부망 네트워크를 공유를 해서 사용하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게 네트워크 NAC 정책을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시나리오는 관리 예상 단말들에게 우선 에듀 네트워크 위험 감지 정책을 설정을 하고요. 위험 감지된 단말을 탐지를 하고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해당 인터페이스 차단 및 사용자에게 메시지 팝업을 시켜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어 정책을 통해서 해당 단말을 아예 네트워크 차단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감지가 됐으면 관리 콘솔에서는 위험 감지된 노드에 태깅이 되기 때문에 그 태깅을 가지고 제어 정책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 감지 정책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외도 위험 감지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위험 감지 정책의 설정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감지된 단말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탐지를 할 건데 관리자가 위험 감지 정책을 설정하고 노드 정책에 위험 감지를 적용을 해도 바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해당 인터페이스 차단 및 메시지를 안내해 주고 안내해 줄 때는 인터페이스를 차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메시지를 관리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정의된 메시지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설정 변경하는 것도 뒤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순서고요. 정식 서버와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단말과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설정 변경 후에 최대 4시간 이내 변경한 설정이 에이전트로 할당이 됩니다. 정책을 할당이 됐으면 단말에서 위협이 탐지된 경우 바로 즉시 에이전트가 해당 설정에 대해서 차단을 하거나 제어 정책이 연계되어 있다면 이 제어 정책으로 네트워크 센서에서 단말을 네트워크 경이도 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공유 단말 공유 차단 설정 순서입니다. 첫 번째 위험 감지 정책을 생성하고요. 위험 감지 정책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노드 정책에 생성한 위험 감지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노드 그룹을 생성해서 제어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 단에서 1차적으로 제어가 되고 2차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까지 제어가 됩니다. 웹 콘솔을 보면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먼저 관리자 웹 콘솔에 관리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관리자 로그인을 하고 정책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책 메뉴에는 뭐 노드 정책, 제어 정책, 무선랜 정책, 레디우스 정책, 장치 제어 정책,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노드 그룹, 그리고 권한, 네트워크 객체들이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위험감지 정책으로 가서 위험감지 정책을 생성을 할 거고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애독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공유 단말 공유 차단 라고 이름을 정하고 설명은 항상 노드 그룹 그리고 위험 감지, 제어 정책, 노드 정책 모든 그룹이나 뭔가를 생성하실 때 항상 설명 필드가 있습니다. 설명 필드에 무엇 때문에 이 정책을 만들거나 이 노드 그룹을 만들거나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3개월 뒤, 4개월 뒤 만들어 있는 정책을 다시 확인하다 보면 정책 수가 많다 보면 이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이 노드 그룹을 왜 만들었는지 헷갈리거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노드 그룹이 막 200개, 300개가 돼서 시스템이 뭐 좀 느려지거나 리소스가 부족할 때 불필요한 노드 그룹 같은 경우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드 그룹을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 디스크립션이 꼭 나중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버릇을 들여 놓으시는 게 제품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만약 이 위험에 감지된 노드가 네트워크에 차단이 돼서 제어 정책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차단이 돼서 CWP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CWP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문구를 의미합니다. HTML도 뭐 가능한데 HTML 태그 사용해서 가능한데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하는 인가되지 않은 IP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제거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CWP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가 됩니다. 중요도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적용 모드는 설정을 하고 이게 생성을 하게 되면 바로 적용할 건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외 노드 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험감지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 노드 정책에 할당을 할 건데요. 할당을 하고 나서도 이 위험감지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특정 대상들이 있는 경우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기 예외 노드 그룹에 설정해 주시면 쉽게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정의 설정. 아까 에둑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 허용되지 않는 IP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존재함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가된 IP 그룹에 골뱅이 매니지드만 넣겠습니다. 골뱅이 매니지드는 센서가 관리하는 대역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 테스트 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172.29.132번 대역의 C클래스입니다. 알려진 네트워크 자동으로 포함을 할 거고요. 에이전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치 차단을 할 거고
차단 팝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예외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은 내부망에 있을 때만 사용을 할 거고요. 적용 범위,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에이전트가 내부망에서 연결이 해제되면 1시간 뒤부터 기능을 디저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끊기고 집까지 가는 시간, 뭐 회사를 벗어나는 시간, 그런 시간 정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 1분만 떨어져도 기능을 바로 디저블 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관리자 의견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을 하고 우측에 정책을 변경하거나 노드 액션을 변경하거나 노드 그룹을 추가하거나 했을 때 항상 변경 정책 적용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사실 정책 하나 변경하고 변경 정책 적용 누르시고 노드 그룹 하나 만들고 변경 정책 적용 누르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드 수가 굉장히 많고 정책 서버의 하드웨어 성능 대비 노드 수가 많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정책 변경이나 설정 하나 변경할 때마다 이걸 누르시면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내부적으로 센터 데몬이라는 애가 많은 설정들을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해서 리로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DB 쿼리와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정책 서버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나 바꾸고 바로 적용해야 되는 끝나는 경우면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위험감지 정책을 만들고 노드 그룹을 만들고 제어 정책을 만들고 노드 그룹에 위험감지 정책을 할당하고 이런 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면 다 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드 정책 메뉴로 이동해서 저는 기본 정책에 방금 만든 위험감지 정책을 할당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서 위험감지 정책이 할당이 됐고요. 그리고 그룹의 노드로 이동합니다. 작업 선택 버튼을 누르고 생성을 누르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노드 그룹의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뭐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없는 경우는 선택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공유, 네트워크 공유 단말 그룹 설명은 위험 감지 정책 우선 공유 이벤트로 탐지된 노드를 라고 해주시고 아까 CW 위험감지에 CW 메시지를 넣기 때문에 굳이 노드 그룹에까지는 메시지를 넣지 않겠습니다. 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험감지하는 위험감지 정책에 할당되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적용 모드는 이제 생성과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감사로 노드 그룹에 노드가 포함되면 감사 로그를 발생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굳이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이런 조건으로 뭔가 감사 로그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면 굳이 온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프해서 쓰시면 되고 오늘 해서 실제 어떠한 형태의 감사 로그가 났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지 아닌지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드 관리 기본 뷰는 관리 메뉴에서 노드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특정 그룹에 포함된 노드 리스트를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노드 그룹을 클릭했을 때 어떤 뷰 형태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뷰가 뭐 요약해서 보여주는 뷰, 기본 노드 뷰, IP 관리에 특화된 뷰, 위험에 특화된 뷰,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특화된 뷰, 뭐 자산 관리에 특화된 뷰, 이런 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그냥 기본 뷰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해제 유보는 뭐 노드 그룹에 있다가 빠지게 될 때 바로 빠지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켜주는 기능인데 뭐 크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에 큰 카테고리가 있고 오른쪽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외부 카테고리에서 위험 감지를 찾습니다. 위험 감지가 있고요. 특정 위험에 감지되면 전 이 노드 그룹에 해당 노드를 포함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유 단말 차단 위험에 감지되면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게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조건 추가 화면이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의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제품의 버전은 5.0.47 제품이고요. 업그레이드 해도 이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은 이제 노드 그룹 조건을 좀 더 편하게 선택하고 추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뷰인데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추가했으니까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공유 단말 그룹 노드 그룹이 포함됐고요. 아직 변경 정책 적용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포함된 노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노드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저 노드 그룹에 포함되면 네트워크 제어도 수행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제어 정책을 작업 선택 메뉴에서 생성을 누르시고 신규 생성 그리고 아이디는 공유 단말 네트워크 차단 순서 같은 경우는 항상 예외 정책이 일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예외 정책 그리고 IP 관리 차단은 항상 상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노드 그룹은 아까 추가해놨던 무선 네트워크 공유 단말 그리고 권한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에 포함된 이 정책에 할당된 노드가 통신할 수 있는 목적지 권한이에요. 목적지의 권한. 그래서 폼몰을 선택하게 되면 이 정책이 할당되면 모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권한을 노드가 갖게 되는 거고요. 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내부망을 제외한 나머지 펌 로컬 같은 경우는 로컬 네트워크 대형 펌 매니지드는 센서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대형만 통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추가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테스트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인터넷만 추가하고 설정을 할 거고요. CWP 페이지입니다. 표준 CWP 페이지를 대부분 사용하고 사용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차단됐을 때 사용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예하는 차단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하시거나 연락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있는데 HTML을 좀 적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 하단의 스위치 포트 제어 같은 경우는 포트 이제 SNMP를 통해서 스위치나 SNMP를 지원하는 스위치와 연동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셧다운 시키거나 VLAN을 변경한다거나 게스트 VLAN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레디우스 제어는 레디우스 COA 기능으로 여러 이벤트를 발생할 수 제어 정책이 할당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설정하지 않고 제어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이 할당됐을 때 특정 에이전트 제어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면 사용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표시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3번에 차단 무선 공유 단말 네트워크 차단 기능이 추가됐고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제껏 제가 설정한 내용, 설정 변경한 내용들이 다 표시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제 단말에 위험감지 정책이 적용이 된 게 아니고요. 위험감지, 그러니까 노드 정책은 에이전트가 받는 정책인데 이게 최대 4시간 간격으로 정책을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했던 제 에이전트는 아직 정책 갱신이 안 됐을 거고요. 작업 선택의 즉시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정책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특정 노드 그룹에 즉시 정책을 적용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노드 그룹, 그러니까 노드 정책을 선택해서 즉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벤트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즉시 적용은 저희가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단말에 이제 정책이 적용이 됐을 거고요. 제 단말의 I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단말의 IP는 132.123이고요. 이 단말입니다. 이제 DHCP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 노드 정책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아직 탐지된 위험감지 정책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 비디오 P라고 되어 있죠? SSID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SSID가 표시가 됐고 이 PC의 무선 어댑터가 AP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위험감지 항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트워크 공유 단말 차단이라는 위험감지가 표시가 됐고 발생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어떤 정책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어 정책 같은 경우 위험감지가 되면서 제어 정책 차단, 무선 공유 단말 네트워크 차단 정책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단말에 표시되는 CWP 페이지를 노드 상세 정보에서 대상 노드 작업
버튼에서 접속 인증 페이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CWP 메시지에 넣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CWP 메시지에서 표시됩니다. 직접 접속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험감지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관리 화면에서 이 노드가 어떤 위험에 언제 감지됐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지 해제는 실제 단말에서 설정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노드 위험 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험에서 해제가 되는데요. 제가 설정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제거하니까 위험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123번 단말에 제어 정책이 기본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하나 차단되었을 시점에 표시되는 에이전트 메시지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설정을 가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감지하였습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표시가 되고요. 이 메시지는 설정의 메시지 관리에 들어가셔서 허용되지라고 치면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허용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가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차단하였습니다 라고 사용되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K3와 A5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떤 게 지금 위험감지 정책에 포함된 건지 알 수가 없으시죠? 이런 경우는 하나를 변경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변경하고 정책을 적용하면 관리자가 원하시는 형태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표시시키실 수 있습니다. 차단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메시지를 넣어주실 수 있고 조치 방법을 메시지로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외부 솔루션을 통한 위험 노드 차단. 아까 첫 번째 시간에 SNMP 트랩을 통한 위험 노드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이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 심과 소아 솔루션을 사용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서 NAC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탐지된 위험 노드를 NAC를 통해서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목적은 타 솔루션에서 탐지한 위험 노드에 대한 네트워크 차단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고요. 시나리오는 정책 서버 SNMP 트랩 설정 및 감사 로그 필터 설정을 해놓습니다. 저희 정책 서버에서. 그리고 CM이나 SOA를 통해서 위협 단말 발생 시 SNMP 트랩을 정책 서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트랩을 수신한 NAC는 노드의 위협 감지를 등록하고 그리고 그 위협 감지를 통해서 단말을 제어 정책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설정해서 차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4단계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는 훨씬 좀 복잡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림으로 플로우를 설명을 해드리면 정책 서버 스위치, 위협 탐지 솔루션, 지금 IPS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나 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말과 네트워크 센서가 있습니다. 위협 단말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 탐지 솔루션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정책 서버로 SNMP 트랩을 날립니다. 정책 서버는
네트워크 센서로 해당 단말을 차단하는 이벤트를 센서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센서는 위협 단말을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키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실제 외부 솔루션을 통한 위협 노드 차단하기 위한 설정의 순서입니다. 저희 쪽에서 정책 서버에서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SNMP 트랩 수신 설정을 설정해서 바꿔주고요. 두 번째는 위험 감지 정책을 아까처럼 생성을 합니다. 노드 정책에 위험 감지 정책을 할당을 하고 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제어 정책을 생성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굉장히 동일하죠. 이제 웹 콘솔을 보면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콘솔을 접속해서 먼저 SNMP 트랩 수신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설정 메뉴에 환경 설정에 감사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SNMP 트랩 수신 항목이 있고요. 사용 여부에 기본적으로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ON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스트링은 현재 저희가 SNMP 버전을 V2나 V3, V2C나 V3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스트링만 넣으면 SNMP 트랩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퍼블릭이라고 설정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소아나 심에서 NAC로 SNMP 트랩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MIB라는 정보와 OID 정보가 필요합니다. MIB 정보는 진이한 MIB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MIB에는 간단히 어떤 정보가 있는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야 오브젝트 구별 이제 식별자에 대한 정보, 프로덕트 장비 어떤 장비인지 이런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고요. 트랩에서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트랩 디스크립션 그리고 블럭 노드의 IP, 블럭 노드 맥, 블럭 노드 디스크립션 이런 정보들을 어떤 데이터 형태로 보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MIB에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MIB가 갖는 OID 주소 정보는 위험감지 정책에서 설정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첫 번째 SNMP 트랩 수신 정보를 설정을 변경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위험감지 정책을 생성하기 위해서 위험감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작업 선택을 누르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위협 탐지 단말 감지 설명 소아에서 위협 단말로 탐지된 노드를 감지하기 위한 위험 감지 위하는 특정 위험에 감지되어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위험 이벤트에서는 SNMP 차단 요청 이벤트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차단 IP, 차단 맥, 그리고 차단 사유, 해제 IP, 해제 맥, 해제 대상, 사유 이 정도만 실제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설정해서 생성을 누릅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노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노드 정책에 먼저 할당을 하겠습니다. 기본 정책에 위험 감지 정책을 할당, 그다음에 또 이 위험 감지에 할당된 경우 네트워크 차단까지 하기 위해서 노드 그룹도 생성합니다. 감지 노드 와 위협 감지 노드 그룹으로 감지된 노드 그룹. 그리고 노드 그룹 만들 때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노드 그룹 앞에 식별자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드 그룹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는데 통계를 보기 위한 노드 그룹, 현황을 보기 위한 노드 그룹, 그리고 뭐 노드 정책에 사용하기 위한 노드 그룹, 제어 정책에 사용하기 위한 노드 그룹, 이런 형태로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앞에 구분자를 넣어서 제어 정책에 사용하기 위한 노드 그룹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앞에 구분자를 좀 넣어주신 게, 식별자를 넣어주신 게 운영하는데 많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뭐 넣지 않을 거고요. 아까처럼 위험 감지 메뉴를 선택해서 특정 위험에 감지되면, 그래서 아까 생성해놨던 SOA 위험 탐지 단말 감지를 추가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어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노드 그룹이다 라고 하면 중요해 표시를 하면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제어 정책 가서 정책을 생성할 거고요. 신규 생성, 소화, 위협, 탐지, 단말, 네트워크 제어, 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처럼 3번 정도 막 넣을 거고, 디스크립션은 SOA, SNMP, 트랩을 통해 감지된 위협 단말 차단. 만약 노드 그룹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는 여기 상단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우측으로 넘겼고요. 저도 인터넷만 내부망 이제 위협 단말로 탐지되면 내부망은 사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 권한만 할당해 주겠습니다. 위협에 감지되었습니다. 네, 적어주셔도 되고요. 만약 굉장히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페이지, 뭐 카드 메시지나 페이지 같은 거 작성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면 이미지 형태로 작성하신 다음에 정책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를 여기다 링크를 하셔도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어 액션은 따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3번 차단, SOA 위협 탐지, 단말 차단. 정책이 생성이 됐고요. 설정을 다 했으면 변경 정책을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상태 그룹, 위험 감지 옵션, 위험 감지 이렇게 다 했고요. 정책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 솔루션에서 SNMP 트랩을 통해서 이 정책 서버로 이벤트를 알려줘야 그 단말이 이제 위협 단말로 탐지돼서 차단이 될 텐데요. 지금 제가 SOA나 심 단말, 심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NAC가 테스트용 NAC가 별도로
테스트용 이제 별도의 정책 서버가 있고요. 제가 위험노드 탐지용 필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 로그에서 미리 검색 필터를 하나 저장해 놨는데 new node detected라는 감사 로그가 발생하면 해당 감사 로그를 특정 서버, 아까 봤던 이 47.32 정책 서버로 전송하겠다. 무슨 메시지를? 풀 메시지를. 풀 메시지라는 거는 이 감사 로그에 보이는 시간, 로그 아이디, 관리 장비명, IP, 맥, 설명 등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풀 메시지를 이 서버로 SNMP 트랩으로 전송하겠다. 캐릭터 셋은 UTF-8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제 단말이 132.123이니까 132.123 노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면 노드를 삭제하면 즉시 새로운 노드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노드로 등록됐기 때문에 아직 노드 플랫폼 분류가 안 돼서 미분류고요. 이렇게 노드가 등록됐고 이제 삭제와 동시에 new node detected라는 감사 로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발생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SNMP 트랩이 이 서버로 갔겠죠. 그러면 132.123 노드를 아까 삭제하고 새로 추가되면서 해당 풀 메시지가 32번 정책 서버 SNMP 트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123 그리고 맥, 해당 맥 정보를 가지고 해당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에 위협 탐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 위협 탐지 이벤트로 인해서 제어 정책 차단까지 할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연계해 가지고 외부 솔루션과 위험 감지 정책을 이용해서 외부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위험 감지 정책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셨던 어떤 분께서 이제 채팅창으로 물어보셨었는데요. 위험 감지 정책을 모든 노드 그룹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각 위험 감지 이벤트들은 뭐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거나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 서버 같은 경우는 센서와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정보 기반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패시브 모니터링 그리고 간헐적인 노드 탐지를 위한 노드 분류를 위한 노드 정보 수집 이런 작은 트래픽 그리고 에이전트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정보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변경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다 적용한다고 해서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에 뭐 부하가 발생한다거나 센서에 부하가 발생한다거나 정책 서버에 부하가 발생한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에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경정책 적용 반복적으로 누르시는 거 그리고 노드가 다수 포함돼 에이전트가 설치된 노드가 뭐 예를 들어서 3000 노드, 뭐 500 노드, 1000 노드가 포함된 노드 정책에 즉시 적용하는데 뭐 이런 다 모든 항목을 선택해서 즉시 적용한 경우 정책 서버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감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활용에 대한 부분,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케이스만,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2달에 한 번씩 계속 다른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이니까 6월, 8월, 10월, 12월 아직 남아있고, 기존에 저희가 이미 일부 정해져 있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렸고, 내부 사정상 많은 분들이 특정 테마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달라,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는 교육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4시까지는 채팅창과 슬랙을 통해서 교육관이나 아니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저와 저희 직원분들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교육 들으시나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